5년 뒤 여러분 밥줄이 끊길지도 모릅니다. 이거 어그로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2026년 1월 22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소위 지구 방위대라 불리는 경제 거물들 앞에서 일론 머스크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내년 말 휴머노이드 로봇 풉니다. 가격은 단돈 2,800만 원. 경차 한 대 값으로 시장을 뒤집겠다는 거죠. 월 400만 원씩 깨지는 직원 쓸 바에야 한 번 사면 10년 동안 24시간 굴리는 무한동력 로봇 한 대 들이는 게 이득이라는 겁니다. 가성비가 미쳤죠. 현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테슬라 공장에선 이미 옵티머스들이 단순 노가다 뛰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올 연말이면 고난도 공정 투입되고 2027년 말이면 여러분 안방까지 배달된다는 얘기입니다. 머스크가 채기를 박습니다. 곧 사람 쪽수보다 로봇이 더 많아질 거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30분 내내 머스크가 진짜 꽂혀서 떠든 건 로봇이 아니었어요. 그가 집착한 찐 주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섬뜩한 경고를 날렸죠. 미국이 AI 칩은 잔뜩 찍어놓고 정작 전기가 딸려서 공장 못 돌리는 사태, 코앞에 닥쳤다.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릴까요? 다들 로봇 시대, 엔비디아 주가만 쳐다보는데 정작 머스크는 태양광 패널 이야기를 꺼냅니다. 핀트가 완전히 다르죠. 중국은 치켜 세우고 미국 정부 관세 정책은 아주 가루가 되도록 갑니다. 심지어 우주에 데이터 센터 띄운다는 소리까지 합니다. 이 양반 대체 무슨 큰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수천억 자산가들 모아놓고 왜 전기 강의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인사이트를 해보여드립니다. 로봇은 미끼 상품이었고 진짜 전쟁터는 딴 데 있습니다. 주식쟁이, 월급쟁이, 애 키우는 학부모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이건 생존 문제입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딱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고퀄리티 영상 뽑아내는 원동력입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다보스 포럼 아시죠? 전 세계 찐부자랑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인류 미래 썰 푸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빌 게이츠니 뭐니 시총 수조 원짜리 회장님들이 빽빽하게 앉아있는 자리죠. 근데 재밌는 건 머스크가 원래 이 포럼을 극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놓고 저격질을 해왔죠. 2023년엔 이랬습니다. 니들이 뭔데? 선출도 안 된 주제에 세계 정부 행세냐? 사람들은 니들 원하지도 않는다라며 비꼬았거든요. 그랬던 그가 2026년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이건 뭐다? 진짜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블랙록의 수장 레리 핑크와 마주 앉았습니다. 핑크가 묻죠. 로봇이랑 AI 미래 각 나옵니까? 머스크가 받아칩니다. 로봇과 AI는 인류를 풍요의 시대로 멱살 잡고 끌고 갈 겁니다. 다들 끄덕끄덕하죠. 그래, 로봇이 일하면 우린 꿀 빨겠지. 뻔한 레퍼토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머스크가 훅 들어옵니다. 경제 산출량은 로봇 성능 곱하기 로봇 머릿수다. 로봇이 수십억 대 깔리면 공급 부족? 그런 거 없어집니다. 희소성이란 개념 자체가 박살나는 거죠. 여기까진 희망편입니다. 물건 넘쳐나고 다들 잘 살게 된다는 건데 갑자기 머스크가 찬물을 끼얹습니다. 화제를 급선회하죠. 근데 치명적인 버그가 하나 있습니다. AI 굴릴 전기가 없어요. 좌중이 웅성거립니다. 로봇봉 채워주다가 가쁜 전기라니. 하지만 머스크 표정은 단호합니다. AI 칩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전력 공급은 연 4% 찔끔 늘어납니다. 곧 칩은 있는데 전원 목표는 촌극이 벌어질 겁니다. 골 때리지 않습니까? 세계관 최강자가 로봇 세상 온다면서 정작 강조하는 건 전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갑자기 중국 카드를 꺼냅니다. 중국 봐라. 태양광으로 연 1000기가와트씩 깔아버린다. 근데 미국은 뭐하냐? 관세 때려서 태양광 다 죽이고 있다며 극딜을 넣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관세 장벽 때문에 경제성 나락갔다는 거죠. 로봇 세일즈하러 와서 태양광 관세 타령이라니. 이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거대한 돈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배경 지식부터 깔고 가시죠. 기초부터 다집시다. 우린 그동안 AI 반도체 전쟁, 엔비디아 전쟁에만 목맸잖아요. 엔비디아 주가 떡상하고 각국이 반도체 공장 짓느라 난리 블루스를 쳤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 투자한다, TSMC가 미국 간다, 이런 뉴스만 도배됐고요. 근데 머스크가 다보스에서 날린 멘트 다시 봅시다. 칩 생산은 기하급수인데 전기는 4% 성장이다. 올해 안에 전원 못 켜서 창고에 처박힐 칩이 수두룩할 거다. 무슨 뜻일까요? 칩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전기 없으면 그냥 비싼 돌덩입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전기 몽땅 잡아먹는 거 아시나요? 챗GPT에 질문 한번 던지는 게 구글 검색 10번 하는 것보다 전기 훨씬 많이 태웁니다.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이 겪는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성능이 좋아질수록 연산 비용, 즉 전기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뛴다는 거죠. 지능의 고도화는 곧 전력 소모의 폭증을 의미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임계점이 머지않았다고 경고합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말이 되면 개별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AI, 즉 AGI의 초기 모델이 등장한다고 장담했죠. 늦어도 내년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서 2031년 사이, 향후 4, 5년 뒤면 전 인류의 지능 총합을 압도하는 슈퍼 AI가 탄생하게 됩니다. 머스크의 워딩 그대로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78억 인류의 뇌를 합친 것보다 뛰어난 지성이 실리콘 칩 위에서 돌아가는 세상 말입니다. 핵심은 밥입니다. 이 괴물 같은 AI를 먹여 살릴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현재 미국 전체의 평균 전력 수요가 500기가와트 수준입니다. 단 하나의 초지능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단위 전력량의 몇 배가 필요한 말 그대로 에너지 블랙홀이 열리는 겁니다. 수천 기가와트, 아니 수만 기가와트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막대한 에너지를 도대체 어디서 조달할까요? 화석 연료를 태울까요? 아니면 원전 수백 기를 새로 지을까요? 머스크가 제시한 솔루션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바로 태양광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그는 미국 서부 유타나 네바다, 뉴멕시코의 자투리 땅을 지목했습니다. 미국 국토의 아주 미세한 일부분만 활용해도 미국 전체가 쓸 에너지를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입니다. 가로 세로 160km 면적이면 충분하다고 했죠. 이론적으로 완벽한데 현실은 왜 지지부진할까요? 머스크는 뼈 때리는 말을 던집니다. 태양광 패널에 때리는 관세 폭탄이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머스크의 빅픽처를 읽어야 합니다. 그가 단순히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속내는 뭘까요? 환경 전사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그의 로봇 군단과 AI 제국을 돌릴 연료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인 테슬라를 굴릴 전기도 필수죠. 그런데 진짜 위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 이미 치고 나간 국가가 있습니다. 데이터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중국의 태양광 굴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머스크가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연간 150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생산 캐파를 갖췄습니다. 실제 설치량만 1000기가와트가 넘고 이걸 배터리 ESS와 결합한 상시 전력으로 환산해도 약 250기가와트에 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전체가 쓰는 전력이 500기가와트입니다. 중국은 매년 미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깔아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년 250기가와트씩 적립되는 거죠. 복리로 계산해보면 소름 돋는 결과가 나옵니다. 5년 뒤면 1250기가와트가 확보됩니다. 미국 전체 전력망의 2배가 넘는 용량이죠. 10년 뒤면 2500기가와트, 미국의 5배 격차로 벌어집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환경운동가로 변신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은 미래의 판도를 꿰뚫고 있는 겁니다. 21세기의 전쟁은 미사일이 아니라 그리드, 즉 전력망에서 결정됩니다. AI와 로봇 인프라를 무제한으로 돌릴 수 있는 나라가 패권을 잡습니다. 불 꺼지지 않는 스마트 팩토리를 24시간 가동하는 나라가 글로벌 제조업의 밸류체인을 장악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전기료 걱정 없이 풀가동하는 나라가 지식산업을 독점하게 되죠. 중국은 지금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전력 인프라에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패널만 까는 게 아닙니다. 간헐성을 보완할 배터리 저장 장치, 즉 ESS도 미친 듯이 깔고 있습니다. 해가 져도 공장은 돌아가야 하니까요. 전력망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머스크도 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통해 미국 내에서 연간 1000기가와트급 태양광 제조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데드라인은 3년. 1000기가와트면 중국의 1500기가와트에 비해 열세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수 시장 기준으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현재 미국의 설치 속도는 거북이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머스크에게는 중국도 미국 정부도 갖지 못한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라는 공간입니다. 2026년 상반기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버전 3 위성 발사를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위성 무게만 1500kg. 이전 모델과는 체급이 다른 헤비급입니다. 왜 이렇게 무거워졌을까요? 단순 통신 장비가 아니라 고성능 AI 칩과 가속기를 탑재한 궤도 서버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만 연결해주는 중계기가 아닙니다. 위성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AI 컴퓨터입니다. 개당 통신 용량이 1테라비트 이상, 전작 대비 10배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위성끼리 레이저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우주 공간의 거대한 분산형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위성 12개만 클러스터링해도 초당 5조 회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걸 수천 개 띄우겠다는 게 머스크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따로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을 현실화할 물류혁명입니다. 이 육중한 V3 위성을 궤도에 올리려면 압도적인 추력과 경제성을 갖춘 발사체가 필수입니다. 바로 스타쉽이죠. 스타쉽 한 방이면 V3 위성 60기를 한꺼번에 우주로 배달합니다. 펠컨 9으로는 몇 개 싣지도 못했던 물량입니다.
스타쉽은 체급이 다릅니다. 게다가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이 10달러에서 20달러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말 그대로 가격 파괴입니다. 하나로 치면 13,000원에서 27,000원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킬로그램당 1,500달러였습니다. 우리 돈 200만원 하던 게 만원대로 떨어진 겁니다. 비용이 1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우주궤도에 건물을 올리는 비용이 이제 땅 위에 건물 짓는 건축비보다 저렴해지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 금사라기 땅에 데이터 센터 박는 것보다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게 마진이 더 남는 장사란 소리죠. 머스크가 다보스 포럼에서 던진 폭탄 발언입니다. 앞으로 2년에서 3년 뒤 인공지능을 구동하기 위한 가성비 끝판왕 입지는 지구가 아닌 우주가 될 겁니다. 당시 좌중은 코웃음을 쳤죠. 다들 머스크 특유의 허풍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머스크는 진지하게 손익계산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첫 번째 근거, 우주엔 밤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지구에선 해 떨어지면 태양광 발전소도 문 닫아야 하죠. 반면 우주궤도에선 24시간 내내 풀가동으로 태양광을 뽑아냅니다. 발전 효율, 즉 수율 자체가 지구보다 5배나 압도적입니다. 두 번째, 기상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지구에선 장마에 폭설이네 날씨 탓하며 발전 효율이 널뛰게 하잖아요. 우주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365일 내내 피크 효율을 찍죠. 세 번째, 서버 유지비의 핵심인 냉각 비용이 공짜입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잡아먹는 게 바로 열시키는 비용이거든요. 지상 서버실은 그야말로 열지옥이니까요. 땅 위에선 냉각수 돌리고 에어컨 빵빵하게 트느라 전기를 태우지만 우주는 그 자체로 거대한 냉동고입니다. 그늘진 곳은 영하 270도까지 곤두박질 치죠. 서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그냥 우주 공간으로 흘려보내면 끝입니다. 쿨링 비용이 말 그대로 영원이 되는 기적이죠. 네 번째, 부동산 알박기. 걱정이 없습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는 부지 매입비가 천문학적이에요. 강남 한복판에 짓는다? 땅값만 수천억 원이 깨집니다. 하지만 우주궤도는 무주공산입니다. 위성 수천 개를 띄워도 주차 공간은 널널하죠. 자, 여기서 투자자 여러분은 감이 오십니까? 머스크가 왜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를 창업했을까요? 단순히 차 팔아서 돈 벌려고요? 전기차는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빅픽처는 배터리, 즉 에너지를 담는 그릇을 확보하는 거였죠. 그럼 스페이스X는 왜 만들었을까요? 화성 이주는 마케팅 용어였습니다. 본질은 우주라는 새로운 시장에 물류를 가장 싸게 나르는 유통망 혁명이었던 겁니다. 스타링크는 또 왜 했을까요? 인터넷 요금 받는 건 부수입이고요. 우주 궤도에 인공지능 연산망을 깔기 위한 초석을 다진 겁니다. 이제야 머스크가 설계한 거대한 생태계의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다보스에서 카드를 깠을까요? 시장의 변곡점이 왔기 때문입니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이 특이점을 돌파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예언했죠. 올해 연말쯤이면 인간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모델이 나옵니다. 늦어도 내년이면 확실시 되죠. 올해 말이냐고요? 2026년 말입니다. 불과 11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서 2031년 사이를 보세요. 앞으로 4년에서 5년 뒤면 인공지능 하나가 인류 전체의 지능 총합을 넘어섭니다. 이 괴물 같은 녀석을 돌리려면 전력 소모량이 국가 단위를 넘어설 겁니다. 지금의 낡은 전력망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블랙아웃 옵니다. 둘째, 우주 배송 혁명인 스타쉽이 상용화 직전입니다. 스페이스X는 2026년 내에 스타쉽의 완전 재활용 기술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쏘아 올리고 다시 잡아서 또 쏘고 마치 김포공항 셔틀버스처럼 굴리겠다는 겁니다. 비행기 한 번 타고 폐차시키는 항공사 없잖아요? 맞습니다. 비행기처럼 수백 번, 수천 번 뺑뺑이 돌리겠다는 거죠. 이게 스타쉽의 경제학입니다. 완전 재활용이 현실화되면 운송 단가는 수직 낙하합니다. 지금도 킬로그램당 10달러에서 20달러 수준인데 여기서 더 깎이는 거죠. 잘하면 5달러, 우리 돈으로 국밥 한 그릇 값인 7,000원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내는 게 지상보다 압도적으로 쌉니다. 강남 빌딩 임대료 내거나 판교 땅 사는 것보다 우주 궤도에 위성 띄우는 게 가성비가 나오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셋째, 중국의 추격 속도가 공포스러운 수준입니다. 중국은 매년 250기가와트씩 태양광을 깔아댑니다. 미국이 관세니 뭐니 정치 싸움할 때 중국은 인프라를 깔고 있어요. 유럽은 더 답이 없고요. 머스크가 초조해진 이유입니다. 이대로 5년만 지나면 인공지능 전력망 주도권은 중국이 싹쓸이합니다. 전기를 쥔 자가 인공지능 패권까지 가져가는 시나리오죠. 그래서 머스크가 다보스에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미국은 반도체 칩은 있는데 전기가 없어서 공장 못 돌리는 촌극이 벌어질 거라고요. 반면 중국은 전기는 남아도는데 미국의 제재로 칩이 부족한 상황이죠. 결국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에너지, 즉 전기를 쥐고 있는 쪽이 이깁니다. 칩이야 웃돈 주고 밀수하든 훔쳐오든 구할 수 있고 시간 지나면 자체 생산도 됩니다.
하지만 전력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뚝딱 못 만듭니다. 발전소 인허가 받고 짓는데 3년, 송전만 깔고 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하는데 또 몇 년 걸리죠. 빨라도 5년에서 10년은 좋게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은 이미 달리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제야 신발끈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상황 파악도 못하고 멍하니 있죠. 여러분, 흐름이 보이십니까? 로봇으로 시작해서 전기로 넘어가더니 결론은 우주로 귀결됩니다. 도대체 이 섹터들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돈이 되는 인사이트를 드리겠습니다. 로봇 시대의 진정한 포식자는 로봇 제조사가 아닙니다. 그 로봇을 움직일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사업자입니다. 이게 머스크가 다보스에서 던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 그가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목숨을 걸었을까요? 차 팔아서 남기는 마진 때문이 아닙니다. 배터리 기술 패권, 즉 에너지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독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팩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에너지 밀도, 충방전 효율, 수명까지 모든 면에서 압도적 1위죠. 이 기술이 고작 전기차에만 들어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확장되는 겁니다. 태양광의 치명적 약점인 간헐성 때문에 결국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데이터 센터 백업 전원도 마찬가지죠. 소위 블랙아웃 터졌을 때 버티려면 말입니다. 인공위성도 배터리 없으면 그냥 깡통입니다. 궤도에서 전력을 공급해야 하니까요. 결국 차세대 에너지 패권의 심장은 배터리라는 소리죠. 일론 머스크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 판을 읽고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스페이스 X가 단순히 화성 가고 싶어서 만든 회사일까요? 화성 이주요? 그건 대중을 혹하게 만드는 슬로건이었고 진짜 속내는 우주에서 압도적으로 싼 전기를 찍어내는 인프라 구축이었습니다. 스타쉽이라는 초대형 덤프트럭으로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모듈을 궤도에 미친 듯이 쏘아 올리는 겁니다. 물량 공세죠. 지구 밖 거대한 우주 발전소를 짓는 겁니다. 거기서 생산된 무제한 전기로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풀가동하는 시나리오죠. 스타링크도 보세요. 단순히 인터넷 요금 받으려는 사업일까요? 그건 표면적인 캐시카우일 뿐입니다. 본질은 저궤도의 초거대 AI 연산망을 까는 겁니다. 위성 하나하나가 AI 칩이 박힌 날아다니는 서버란 얘기죠. 이거 수천 대가 군집 비행하면 연산 퍼포먼스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게다가 24시간 내내 태양광을 직방으로 받으니 전기가 남아돌죠. 진공 상태라 냉각 비용도 공짜입니다. XAI 설립도 그래요. 단순히 챗 GPT 잡을 똑똑한 AI가 목표일까요? 물론 성능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유는 천문학적인 전력 수요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에너지 사업을 정당화하려는 겁니다. 그록 같은 거대 모델 돌리려면 전기 먹는 하마가 따로 없거든요. 그 막대한 전기를 어디서 끌어올까요? 바로 머스크 제국이 만든 태양광 발전소와 ESS에서 충당하는 겁니다. 이제야 큰 그림의 퍼즐이 딱딱 맞아떨어지죠?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스페이스X의 발사 단가 파괴, 스타링크의 우주 통신망, 그리고 XAI의 모델까지 이 모든 사업부가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룹니다. 그 중심축에는 에너지와 우주가 버티고 있고요. 판은 이미 깔렸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통해 연간 1천억 와트급 태양광 생산 라인을 3년 내에 완공하겠답니다. 2년에서 3년 안에 우주 데이터 센터를 실제로 돌리겠다고 공언했고요. 다보스 포럼에서 머스크가 던진 메시지의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미끼 상품이고 본 게임은 전력 전쟁이라는 사실을요. 소름 돋는 건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에이 설마 하는 사이에 특이점이 코앞까지 왔어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6년 말, 그러니까 당장 올해 연말이면 인간지능을 뛰어넘는 AI가 나옵니다. 머스크가 베팅한 시점이 이래요. 늦어도 내년, 빠르면 올해 말에 AGI 초기 모델이 뜬다는 건데 남은 시간이 고작 11개월입니다. 1년도 안 남았어요. 2027년 말이면 옵티머스 로봇이 시판됩니다. 단돈 2,800만 원에 24시간 구르는 노동자를 사는 꼴이죠. 월급 400만 원 주는 직원 대신 로봇 한 대 들이면 7개월 만에 손익분기점 펩 넘깁니다. 그 뒤로는 10년간 유지비만 내고 공짜로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장주라면 사람 쓰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그리고 2029년 머스크는 화성에 깃발 꽂습니다. 스타쉽이 화물 실어 나르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우주 개발이라는 게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주가 됩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니까요. 2030년 초반이면 AI 연산 능력이 전 인류의 뇌를 합친 것보다 강력해집니다. 신인류급 지능이 탄생하는 셈이죠. 이 격변이 앞으로 불과 5년 안에 휘몰아칩니다. 먼 미래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2050년이 아니라 당장 코앞인 2030년 플랜이라고요. 핵심은 이 과정에서 전력망이 녹아내릴 정도로 전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인프라로는 택도 없어요. 중국은 벌써 움직였습니다. 미국 전체 발전량의 절반 수준을 태양광으로 깐다고 질렀죠. 5년 내에 미국의 2배가 넘는 설비를 확보하겠답니다.
그런데 미국 꼴 좀 보세요. 관세 폭탄 던지면서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패널이 가성비 압살하는데 자국 산업 보호한답시고 막고 있으니 그 사이에 중국은 전력망 독점하고 나가는 거죠. 유럽은 더 답답합니다. ESG다 뭐다 환경 규제에 발목 잡혀서 자멸 중이죠. 원전도 싫다, 화석 연료도 싫다, 대책이 없어요. 그럼 전기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대한민국은 또 어떻고요? 지금 우리가 이럴 때인가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짓는다고 난리인데 정작 P5 돌릴 전기는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삼성 평택 공장 하나가 쓰는 전기가 용산구 전체 사용량하고 맞먹습니다. 앞으로 지을 AI 센터들은 전기 먹는 괴물일 텐데요.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도가 사실상 빵 0%인 거 아시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전량 수입해서 때우잖아요.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태양광요? 땅덩어리가 좁아서 대규모 발전소는 꿈도 못 꾸고 원전은 정치 논리에 갇혀서 꼼짝도 못합니다. 탈출구가 없어요. 머스크는 우주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땅이 없으면 하늘 위, 궤도를 쓰면 된다는 발상이죠. 발열 문제는 우주의 극저온 환경으로 해결하고요. 근데 우린 발사체 기술도 없잖아요. 누리호로 겨우 1.5톤 올릴 때 스타쉽은 150톤씩 실어 나릅니다. 체급 차이가 100배예요. 게임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팩트만 놓고 보자고요. 앞으로 국가 경쟁력은 반도체 공장 개수가 아닙니다. 그 공장을 돌릴 전력을 누가 더 싸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 이게 승부처입니다. 기업의 밸류에이션, 그거 기술력 껍데기입니다. 본질은 그 기술을 돌릴 전기를 얼마나 헐값에 당겨오느냐 싸움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종목 코드 쳐다보지도 않아요. 송전탑이랑 변전소 같은 전력 인프라에 누가 먼저 알박기했는지 그것만 봅니다. 이게 정답지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머스크가 실실 웃으며 여유 부리던 이유? 뒷배가 아주 든든했거든요. 그 양반은 설계가 다 끝나 있었던 겁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라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기술 확보하려고 만든 배터리 창고입니다. 스페이스 X로 우주 배송비를 100분의 1 토막 냈습니다. 1kg당 1,500달러 하던 걸 단돈 10달러로 찍어 눌렀다니까요. 스타링크로 우주에 고속도로 뚫어놨죠. V3 위성 수천 개가 궤도를 덮어버립니다. 저 위성 하나하나가 떠다니는 AI 두뇌입니다. XAI로 모델 학습 돌리면서 전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겁니다. 이제 버튼 누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길어야 2년에서 3년, 우주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판이 뒤집히는 겁니다. 땅바닥에서 전기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기업들이 우주에서 태양광 공짜로 끌어다 쓰는 괴물을 어떻게 이깁니까? 관세 장벽 친다고요? 태양광 패널 못 가는 나라가 우주에서 발전기 돌리는 나라 상대로 게임이 안 됩니다. 킬로와트 시당 전기료 100원 내는 나라랑 10원 내는 나라가 붙으면 승자는 뻔합니다. 10원짜리가 100원짜리 잡아먹죠. 제조 원가가 10분의 1인데 무슨 수로 버팁니까? 데이터 센터 전기세가 월 10억 나오는 곳이랑 1억 나오는 곳, 승부는 이미 났습니다. 당연히 1억 내는 곳이 압살하죠. 남는 돈으로 칩 더 사서 AI 학습 속도를 10배 올릴 테니까요. 로봇 시대의 본질은 결국 전기 쟁탈전입니다. 누가 더 싼 전기를 무한대로 공급받느냐, 여기서 생사가 갈립니다. 머스크는 10년 전부터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테슬라 공장 올리고 스페이스X 발사대 닦을 때부터 이미 수익기가 끝난 상태였어요. 남들이 전기차 장난감이라고 조롱할 때 머스크는 묵묵히 배터리 공장 증설했습니다. 화성 갈 거니까 비켜라 할 때 다들 미쳤다고 했죠? 그동안 스타쉽 완성하고 2026년 다보스에서 퍼즐 조각 딱 맞춘 겁니다. 휴머노이드가 사람보다 많아진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걔들 밥줄인 전기가 핵심입니다. 이제야 글로벌 국가들이 눈치챘습니다. 한 발 늦었죠. 중국은 질주하고 있고 미국은 추격 시작했는데 한국은 아직 몸도 못 풀었습니다. 여러분 계좌 어디에 태우실 겁니까? 답은 명확해요. 에너지, 전력입니다. 에너지 패권 뺏기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집니다. 첫 번째 타자는 제조업입니다. 전기 싼 나라 공장은 로봇을 24시간 풀가동합니다. 전기세 비싼 나라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요. 시뮬레이션 돌려볼까요? 중국 공장 전기료 킬로와트 시당 10원, 한국 공장 100원이라고 칩시다. 똑같은 로봇 굴리는데 중국은 하루 만원, 한국은 10만원 깨집니다. 한 달이면 300만원, 1년이면 3,600만원 차이 납니다. 로봇 딱 한 대 기준입니다. 공장에 로봇 100대만 있어도 1년에 36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한국 공장이 이걸 버팁니까? 셔터 내리고 폐업 신고하는 겁니다. 일자리는 증발하고요. 두 번째 도미노는 AI 산업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예요. 전기 싼 동네로 짐 싸서 떠납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형님들이 어디에 서버 짓는지 보셨습니까? 무조건 전기 싼 곳입니다. 수력 발전 넘치는 북유럽, 캐나다, 미국 오리건주 찾아다니죠. 앞으로는 어디로 간다? 우주로 뜹니다.
머스크가 2, 3년 내에 우주센터 가동한다고 선전포고했죠. 그럼 실리콘밸리 데이터 센터들은 고철 덩어리 되는 겁니다. 비싼 전기료 내면서 땅바닥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궤도로 올라가면 실리콘밸리는 텅 빈 유령 도시 됩니다. 세 번째 도미노, 금융시장입니다. 돈 냄새 맡은 자본이 어디로 쏠릴까요? 전력 인프라 기업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태양광 패널, 배터리 셀, 송전망, 스마트 그리드, 우주 발사체 기업, 여기가 노다지판 되는 겁니다. 관련 주가는 천장을 뚫겠죠. 반대로 전기세 감당 못하는 구형 제조업은 주가 반토막 납니다. 투자자들이 손절치니까요. 쟤네 전기세 못 내서 곧 부도날 거야 라는 소문 돌면 끝입니다. 네 번째 도미노, 부동산입니다. 발전소 옆, 송전탑 근처 땅값이 폭등합니다. 데이터 센터 들어오는 동네가 강남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돈 되는 인력이 몰리니까요. AI 엔지니어, 전력 전문가, 로봇 관리자들이 거기 모여 살 겁니다. 반대로 전통적인 도심은 슬럼화됩니다. 강남 불패시나? 그거 다 일자리빨이었거든요. 핵심 일자리가 전기 싼 지방이나 해외로 빠지면 강남 아파트값 방어 못합니다. 다섯 번째 도미노, 일자리 혁명입니다. 전력 개통 엔지니어 모셔가려고 기업들이 줄을 설 겁니다. 전기기사, 에너지 관리자, 송배전 기술자, 태양광 설치 기사. 이런 분들 연봉이 2배, 3배 점프합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나머지 직업은 로봇한테 대체당합니다. 공장 라인은 말할 것도 없고 사무직, 심지어 의사도 안전지대 아닙니다. 머스크 말대로 3, 4년 안에 옵티머스가 인간 외과 의사보다 칼질 잘하게 됩니다. 손 떨림 제로에 실시간 연산으로 수술하는데 인간이 무슨 수로 이깁니까? 이렇게 사회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재편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소름 돋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2028년이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옆자리 김대리가 사표를 던졌다고 칩시다. 이유를 물었더니 대박 소리를 하네요. 우주 태양광 회사로 이직한다고요. 그러면서 귓속말을 하는데 연봉이 지금보다 3배나 뛴답니다. 솔직히 그 친구가 에이스는 아니었잖아요? 다들 벙찌는 거죠. 알고 보니 송배전 관련 자격증 하나 딱 땄다네요. 겨우 그거 하나로 몸값이 3배 뻥튀기 된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근데 이게 곧 닥칠 현실입니다. 전력 전문가가 귀하신 몸이 되는 시대거든요. 몇 달 뒤 회사에 살벌한 공문이 날아옵니다. 산업용 전기료가 30%나 인상된다는 통보죠. 경영진은 난리가 납니다. 원가 방어가 안 돼서 적잖하게 생겼으니까요. 부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소리칩니다. 공장에 태양광 패널을 깔든가 전기세 싼 지방으로 공장을 옮겨야 한다고요. 결국 피바람이 봅니다. 직원 절반을 내보내고 그 자리를 로봇으로 채우겠다는 거죠.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50대를 계약합니다. 한 대당 2,800만 원, 총 14억 원을 태우는 겁니다. 사람 50명, 1년치 월급이 30억 원이었으니 회사는 1년 만에 반타작 이득을 보는 셈이죠. 살아남은 여러분은 로봇 관리자가 됩니다. 월급은 동결인데 업무 강도는 3배가 됩니다. 고철 덩어리 50대를 혼자 케어해야 하니까요. 결국 현타 와서 이직 사이트를 뒤적거립니다. 그런데 밖은 더 지옥입니다. 다들 로봇 도입하느라 사람을 안 뽑아요. 결국 눈물을 머금고 전기 기사 학원에 등록합니다. 죽어라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전력 인프라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웬걸? 초봉이 전 직장보다 50%나 높네요. 친구들이 어떻게 미래를 내다봤냐며 부러워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웃으며 말하겠죠?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가 한 말 기억 안 나? 이게 과연 소설일까요? 천만에요. 머스크가 예고한 스케줄대로면 당장 2년에서 3년 뒤에 벌어질 실화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대학 전공 어디로 밀어주시겠습니까? 의대요? 3, 4년만 지나면 로봇 손기술이 외과 전문의보다 정교해집니다. 법대는 어떨까요? 판례 뒤지고 계약서 독소 조항 찾는 건 AI가 인간 변호사보다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경영할까요? 전략 컨설팅도 이젠 알고리즘 몫입니다. 빅데이터 씹어먹고 최적화하는 걸 인간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럼 답은 뭘까요? 정답은 전기공학, 에너지공학, 그리고 우주공학입니다. AI랑 로봇을 돌릴 전력망을 짜고 관리하는 사람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예체능으로 가야죠. 감성과 창의력은 기계가 못 뺏기니까요. 예술가, 웹툰 작가, 연예인 같은 거요. 어중간한 사무직은 싹 다 로봇 밥이 됩니다. 이게 냉정한 미래입니다. 그럼 당장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전력 인프라 섹터에 돈을 묻어두세요. 태양광 모듈, 배터리셀, 송전망,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여기가 향후 10년간 슈퍼사이클이 올 곳입니다. 특히 우주 테마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스페이스X가 2026년에 상장한다는 썰이 파다하거든요. 월가에서는 이걸 올해 최대 대여로 꼽습니다. 스타링크 부품주나 위성 만드는 회사들이 떡상할 기회입니다. 국장 중에서는 역시 2차 전지 소재가 탑픽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기술 가진 회사들 잘 보시고요. 전력 반도체도 알짜배기입니다. 전기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칩 만드는 기업은 없어서 못 팝니다. 태양광 인버터 쪽도 노다지입니다. 직류를 우리가 쓰는 교류로 바꿔주는 핵심 장비거든요. 태양광 발전소가 깔릴수록 수요가 미친 듯이 폭발할 겁니다. 두 번째, 로봇의 하드웨어 밸류체인을 파세요. 옵티머스가 걸으려면 관절 역할을 하는 정밀 감속기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눈 역할을 하는 센서도 있어야죠. 주변을 보려면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가 필요하고 기억하려면 고대역폭 메모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로봇 두뇌가 팽팽 돌아가려면 HBM 같은 특수 반도체가 필수란 얘기죠. 완제품보다 부품사가 진짜 돈을 씁니다. 자동차판을 보세요. 완성차 업체보다 모비스나 만도 같은 부품사들이 더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로봇 시장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테슬라가 로봇을 팔면 그 속을 채우는 부품사들 주가가 춤을 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모든 로봇 제조사에 납품을 하거든요. 한국에도 감속기 기가 막히게 깎는 강소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로봇용 센서 만드는 알짜 회사들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5년 뒤에 10배거, 즉 10배 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본인의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갈아엎으세요. 꼭 공대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전기기사나 에너지 관리기사 자격증 하나만 따두세요. 딱 1년만 독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것만 있어도 5년 뒤 몸값 2배는 보장합니다. 전력 기술자 부족 사태가 오면 부르는 게 값이 될 테니까요. 애들 교육도 제발 좀 바꾸시고요. 달달 외우는 주입식 교육 이제 그만 시키세요. AI한테 물어보면 1초 만에 답 나오는데 그걸 왜 외웁니까? 공학적으로 꼬시거나 아예 로봇이 침범 못하는 창작 영역으로 밀어주세요. 그게 아이를 살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AI 활용 능력. 이게 찐 능력입니다. AI를 비서처럼 부리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생산성은 10배 넘게 벌어집니다. AI한테 프롬프트 잘 짜서 명령하고 나온 결과물 검증해서 써먹는 능력. 이게 미래의 생존 키트입니다. 자, 이게 바로 미래부의 지도를 바꿀 핵심 기술입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딱 잘라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머스크가 던진 진짜 떡밥은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력이었죠. 로봇 시대의 본질은 결국 전력 전쟁입니다. 누가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전기를 땡겨오느냐가 승자와 패자를 가릅니다. 중국은 이미 넘사벽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 전체 발전량의 절반을 태양광으로만 찍어내고 있습니다. 1000와트 이상을 깔아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5년 후면 미국을 완전히 따돌립니다. 미국이 관세 때리네 마네하며 탁상공론할 때 중국은 머스크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태양광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 형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로 연 몇 기가와트급 태양광 생산을 3년 안에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으니까요. 반면 한국은 아직 행복회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홍보는 하는데 정작 그 공장 돌릴 전기는 어디서 가져올지 대책이 없습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거의 제로인 나라가 AI 강국이 되겠다? 이건 코미디고 어불성설이죠. 근데 타임라인은 살벌하게 빠릅니다. 올해 말이면 인간보다 똑똑한 AI가 나오고 매년 말부터 로봇 판매가 시작됩니다. 2029년엔 화성 간답니다. 2030년 인류를 뛰어넘는 초지능이 등장합니다. 불과 5년 안에 판이 뒤집힌다는 소리예요. 전력 인프라 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거죠. 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로봇한테 일자리 뺏기는 하위 30%가 되실 겁니까? 아니면 전력 패권을 쥐고 흔드는 상위 1%가 되시겠습니까? 머스크는 이미 정답지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로 배터리, 스페이스X로 우주, 스타링크로 통신망, XAI까지. 이 모든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전력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눈치챘습니다. 로봇은 미끼 상품이었고 진짜 머니게임은 전력 시장에서 터진다는 걸요. 지금 당장 전력 인프라, 로봇 부품 관련주에 올라타세요. 전기기술 배우시고 자녀분들은 에너지 공학과로 보내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5년 뒤에 웃고 있을 사람은 오늘 당장 준비를 시작한 사람들 뿐입니다. 10년 뒤 땅을 치고 후회할 사람은 오늘 멍하니 있던 사람이겠죠. 선택은 지금입니다. 2026년 다보스에서 머스크가 웃으며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로봇이 인간 머릿수보다 많아질 거다. 그리고 걔네가 만들어낼 부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거다. 하지만 그 풍요는 공짜가 아닙니다. 전력이라는 입장료를 내야 해요. 전기를 확보한 사람만 그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손가락 빨며 구경만 해야죠. 여러분은 어느 줄에 서시겠습니까? 각자 인사이트가 좀 정리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 댓글로 가감없이 남겨주세요. 토론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 돈 되는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